얘기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아파트 빌딩에서 이 택배 노동자들을 상대로 해서 갑질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폭로가 나왔고요. 인권위에도 진정을 했다고 합니다. 잠깐 영상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시내 한 아파트입니다. 배달 기사가 지하 주차장 입구에 멈춰섭니다. 저기 선생님 지하로 못 내려가나요? 네. 이유는 안전사고 때문이라는 거죠. 자치 공대표들이 이거를 이제 그 오토바이를 진입을 막자 사고 나고 막 이러죠. 결국엔 한참을 걸어서 올라가게 되는데요. 도로에 세워도 불법이죠. 인도에 세워도 불법이에요. 근데 음식을 갖고 오래. 이거 그러면 이 근처 유해 주차장에다 주차하고 가야 될까요? 어떻게 이거 머리 이루 가라는 건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무서워한다는 이유로 안전모도 벗으라고 강요하고 화물 취급을 당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화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화물처럼 화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약간 그 자괴감도 빠지고. 네, 참다 못한 배달 노동자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배달 라이더도 인간이다. 라이더의 인권을 보장하라. 그러나 일부 아파트 단지와 일부 빌딩에서 저희들의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은 고사하고 인격적으로도 존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인권을 조금만 보호해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의 인권을 고급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깨닫길 좀 바랍니다. 자, 이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이 강조되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배달시켜서 음식 드시는 분들이 늘어서 저런 일도 점점 늘어날 것 같은데, 지금 그 아파트 주민들도 그렇고 빌딩 관리자들도 그렇고 도를 넘는 그런 갑질,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보고가 되고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 배달 라이더 분들 몇 분과 좀 통화를 해봤는데 네. 단순히 앞서 보신 것처럼 걸어가라, 돌아가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폭발한 게 아니에요. 비 오는데 우비를 벗으라거나 뭐 신분증, 배달 가기 전 신분증과 오토바이 키를 맡겨라, 헬멧을 벗어라, 뭐 이렇게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짐짝 취급, 화물 전용 엘리베이터만 가라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해서 인권위 진정을 올린 케이스입니다. 이게 사실은 뭐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아이들 다니는 통로에서 컴컴한데 어떤 사람이 뭐 우비 쓰고 들어가면 아이들이 무서워하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다른 생각을 가진 주민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입주자 대표회의에 그런 또 생각을 또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게 좀 있죠. 그 또 특히나 이런 입주자 대표회의 권한이 사실상 아파트 내에서는 막강한데 또 일부 동이나 일부 호 단지에서 뭐 이런 의견을 피력했다가 좀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도 되고요. 또 어차피 말해봐야 안 먹힌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일정한 세를 갖춘 규합한 입주자 대표회의가 워낙에 힘이 세기 때문에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라이더들 입장에서 배달 노동자들 입장에서 그러면 그런 데를 안 가면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골라서 가고 안 가고 결정할 수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뭐 흔히들 이제 대리기사 분 이렇게 불렀을 때 대리기사 분이 콜을 받잖아요. 네. 콜이 들어오면은. 근데 라이더 같은 경우에도 일반 플랫폼에서 일반 모드라고 해서 콜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래요. 근데 이것 말고 최근에 인공지능 모드라고 하는 게 새로 생겼는데, 인공지능 모드의 경우에는 강제 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 배정을 한 것을 내가 배정을 거부하게 될 경우에는 앞으로 차후에 배정을 잘 안 해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아파트 단지에 가고 싶지 않아도 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일반 배정 같은 경우에는 좀 먼 데로 배정이 된다거나 콜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배달 가격도 싸다거나 수수료가 싸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인공지능 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지금 배달 노동자들을 향한 어떤 갑질 논란, 옛날에 이제 숫자가 적어서 이게 표면에 드러나지 않다가 요즘 들어서 이제 자꾸 이슈화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근본적인 저런 갑질 논란은 원인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택배 기사분들하고 거의 상황이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하거든요.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해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아파트 단지에 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안전 우려, 그리고 오토바이 소음에 대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배달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면은
음식을 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음식은 시켜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배달 노동자들이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지급해서 그거에 따른 수고로움을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과당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배달 플랫폼하고 배달 노동자들하고의 관계가 갑을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안이 만들어지기 쉽지 않다. 결국 사회적 타협이나 합의를 통해서 배달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인권 보장받으면서도 수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플랫폼까지 같이 포함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제 인권이 진정이 됐으니까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어쨌거나 배달 노동자들의 현재 요구사항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노동은 귀천 없이 소중하다, 모든 노동은 존중돼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그 개념이고요. 이런 잠재적으로 범죄자 취급을 하거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를 좀 이른바 갑질 인식을 좀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정 권고를 해달라는 게 요구 사항입니다. 네. 자, 지금 뭐 배민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을 상대로 한 그 갑질 방지법, 이건 지금 정부가 마련해서 국회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고민도 이제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성환 평론가, 김용준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